저도 여러 가지 물건을 되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사이클을 알면 다 끝나는 문제더라고요. 이번 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권이었거든요. 수도권 분양권은 무조건 사야 된다. 내년은 재건축의 연도예요. 구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재개발들이 25년쯤 되면 이제 힘을 받겠죠. 이런 거 만들 때 첫 번째가 빚의 유무입니다. 알고 보면 빚이 돈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일염하고 거울을 이용해서 신년 계획 이제 네. 연말 되면 세우고 하실 텐데 네. 절약, 투자, 적금 뭐 이런 돈 네. 관계에 대해서 계획 세우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근데 일단 앞에서 남 대표님 말씀은 질러라 이러셨으니까 저는 무조건 네. 지르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적금 드는 것보다는 네. 약간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좀 나한테 네. 맞는 걸 질러봐라, 네. 이런 말씀 해주실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중심은 이제 금리 문제인데 네. 우리가 내년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단지 이제 앞에서 떨어지냐 뒤에서 떨어지냐 네. 내후년에 떨어지냐 이런 게 문제일 뿐인 건데 네. 금리가 떨어진 거 아니고 예금이라던가 적금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인 거죠. 네. 왜냐면 자산이 상승하는 기간이기 네. 때문이죠. 네. 간단하네. 네, 네, 그냥 돈이 싸지면은 돈의 가치가 더 세지는 것들을 사야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예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럼 돈이 풀린다의 상태이면은 돈이 풀리는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나 자산이나 혹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러면 금리가 이제 내년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금융권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융 운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뭐 선진국인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운영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금리를 중심으로 이제 자산이 움직이고 변화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미 완전하게 그런 시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IMF 때의 그 망령에 있는 예금을 꼭 하고 대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예금은 안 하고 대출을 하자가 이제 20대 30대 마인드거든요. 적금은 예의상 든 척하지만 실은 예금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사서 이자를 내겠다. 이미 다들 그렇게 교육되어 있습니다. 이 돈벌이를 찾아나갈 시간에 또 다른 얘기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그 물건으로 흥할 거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딱 접점에 있는 거죠. 그럼 접점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는 죽고 누구는 그 물건으로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이런 구간이 언제 있었냐면 2013, 14, 15년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뉴스 기사 되게 나빴습니다. 그때 암담했어요. 암담했습니다. 네. 근데 15년 그거 거치면서 쭉쭉쭉 네.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15년이라는 게 남들이 눈치채는 게 15년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프로들은 이미 13년 말부터 이제 막 사기 시작하고 14년에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아는 다른 부동산 투자분들은 15년에 매도를 하고 나갔어요. 이러다가 이제 강남 또 떨어진다고. 근데 그 부동산으로 지금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해서 남는 사람이 있고, 네. 상가 투자가 또 유망한 사람이 있고, 뭐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마다 저도 여러 가지 물건을 되게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사이클을 알면 다 끝나는 문제더라고요. 사이클? 그것도 사이클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분양권이었거든요.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럼 이제 무조건 이번에는 분양권을 사서 분양권 입주를 맞춰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년 분양의 입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는 걸 경계하고 있는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보이거든요. 전세 대출해줄 때 뭐 DSR 적용한다 안 한다, 지금 참고로 안 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입주가 좀 있어야 이제 매가 가격이 안 오를 텐데, 금리는 떨어진다고 하고 전세가는 오르면 결국은 매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내년은 분양권이 있으면 무조건 수도권 분양권은 무조건 사야 된다. 분양권이 제일 싸니까요. 분양. 그러면 재건축 물건, 재개발 물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이클들은 2025년부터 오기 시작할 겁니다. 2025년. 왜냐면은 지금 1기 신도시법이 어제 오늘부로 거의 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년은 재건축의 연도예요. 그래요? 이유는 벌써 신축 구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사이클이 분양권, 신축, 구축,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빌라,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가는데, 지금 벌써 분양권 기간이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몇 개 없어가지고 끝났고, 이제 내년에 분양하는 거 하면은 이제 분양 아예 없거든요. 내년에 강남 최대어들이 나오니까 내년에 분양하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축은 다 원래 가격을 다 회복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번 년 말에서 내년에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신축 가격은 너무 뛴 가격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못 살 거니까 구축을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년에 1기 신도시법을 통해서 1기, 2기들이 전부 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내세울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재건축 시즌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은, 재건축은 원래 좋은 입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은 그보다 좀 떨어지는 입지에 있어요.
그럼 내년에 재건축들이 서로 이제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재건축으로 우리 새로운 아파트가 되자 이런 거로 이제 힘을 받으면은 이제 구축이나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한 동짜리 혹은 이제 재개발들이 25년쯤 되면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럼 일단 자산 규모에 맞춰서 부동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부동산 공부는 뭐부터 시작입니까? 분양권을 사는 것부터. 아, 분양권 사는 네. 것부터? 왜냐면은 첫 사이클부터 쭉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거부터 해서 점점 올려나가서 네네. 20억짜리 정도까지 가면 이제 세법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예. 20억 이상 예. 되면 통상 강남 패턴이 30억 집 하나에 건물 이렇게 세팅이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아, 왜냐면 세법 때문에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세 채 이상 사지 마. 그럼 그대로 안 사고 그대로 두 맞아. 채만 사시고 네. 나머지 돈으로 이제 건물을 사시는 거죠. 50대 이상 아이 다 키워놨어요. 네. 그럼 내가 좀 여유가 있어.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네. 한 20억 정도가 넘는 구간이라면 네.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진작에 건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진작에. 예. 왜냐면 지금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들 어떤 얘기 하실 거냐면 근데 요즘에 건물 대출 받아서 내놓으면 뭐 임차인 들어오고 나면 돈 얼마 안 남는데 그런 거를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금리 하락기 구간에 거기에 맞게 세팅을 따로 해놓으면 되게 좋은 경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계속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시원이나 월세 세팅을 많이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만큼 여기서 해놓고 자산이 금리가 하락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운이 좀 부족하면 네. 내 운을 채우는 방법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뭐 풍수에 좋다는 네. 뭐 방향으로 네. 침대를 둔다든지 네.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책상에 방향을 네. 이렇게 둔다든지 네. 아니면 집에 풍경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 운을 내가 만든다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내 운을 내가 만드는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제일 권장하는 건요. 그냥 가장 잘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제가 발성을 배우고 올바른 어조를 전문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 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야 또 잘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네. 원래 그걸로 평생을 잘 해오셨으니까. 네. 전문가를 만나서 최대한 빨리 그 팀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당연히 수업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분하고 얘기하는 2, 30분이 다른 사람 나 혼자 공부하는 10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분양권 지금 있는 거 아무거나 빨리 사세요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괜히 헛고생 하지 말고 네네. 전문가들이 도처에 있는데 네. 그 전문가들을 만나라. 어? 네. 안 그러면 셀코 TV를 봐라. 네. 나 남 대표 나왔지 않냐. 네. 네. 제가 그 자산 1억 이하 분들한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모든 걸 다 아까워하다 보니까 어. 컨설팅 혹은 상담 혹은 누군가 전문가를 만나 쓰는 돈 되게 아까워합니다. 아. 아니 이거 네. 주인 거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아. 내가 상태가 안 되면 내 돈이라도 써서 만나야 되거든요. 어. 우리가 병에 걸리면 명의를 만나려고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특정 업종을 방을 잡았다면 네. 그 업종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만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안 하고 끼리끼리 공부를 해요. 모르는 사람끼리 스터디 만들어. 서로 끼리끼리 스터디 공부하고 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아. 당연히 안 나오죠. 아. 그거를 간 적이 없는데. 아. 예전에 이제 우리가 부자 동네 네, 대명사가 네, 이촌동 한강맨션, 네, 그러다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네, 그러다가 도곡동 타워팰리스, 네, 그러다가 한남동 더힐, 네, 뭐 이렇게 갔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반포 쪽, 뭐 네. 이런 쪽 얘기하고 네. 이렇게 그런 기운이나 풍수가 돕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때 당시 그게 정말 최고의 상품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상품. 최고의 상품. 최고의 상품. 다시 말하면, 너 벤츠 2023년식 살래, 2030년식 살래, 이런 거랑 똑같이 동일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상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지가 좋은 거는 그 동네 바운더리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 수발신 내역. 네. 수발신 내역 보잖아요. 그러면요, 수발신 내역이 강남, 서초, 그래서 딱 끊기고요. 한남까지. 강남, 서초, 한남까지만 딱 같은 수발신 내역을 겹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생활 반경이 한남까지 이렇게 네, 한남, 서초, 경부선 라인으로 쭉 네, 가는군요. 정확하게 이 라인이 있고요. 심지어 잠실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반대로 잠실 있는 분들의 이 사람들은 요 강남 쪽으로 절대 안 넘어옵니다. 이렇게 수발신 내용만 봐도요. 희한하네. 그 동네 사람들이 한남동 이상은 내가 모르는 동네예요. 아하. 이런 거랑 똑같죠. 아는 선생님 저 상계동 언제 가보신 적 있어요? 지나갈 때 예, 이런 식이죠. 의정부에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밥 먹을 때 상계동 가거나 아니면 뭐 정릉 가서 드셔본 적 있어요? 갈비 먹으러. 예, 이렇게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모두 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왜냐면은 그게 나의 터전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좋은 상품을 돌아가면서 갑니다. 예전에는 운을 오게 한다고 달마도를 집에 걸어놓고 네. 그 밑에 앉아서 꼭 식사를 하고 아, 네. 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 탁 보이는데 해바라기 네. 그림 이렇게 딱 네. 걸어놓고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 BTB 풍수를 배워서 그게 이제 티벳에서 쓰는 풍수인데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건 이제 내부 풍수를 만드는 데 썼던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풍수를 전체를 보고 산과 지세를 보고 네,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맨날 아파트 들어서고 맨날 그렇죠. 산 까버리고 이러니까 네. 풍수가 바뀌어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내 집 안에 풍수를 만들고 이걸 이제 풍수 스테이징을 한다고 하는데 내 집 안에 풍수를 만드는 거에 되게 주관점이 많이 있고요. 이런 거 만들 때 첫 번째가 실은 빛의 유무입니다. 아, 빛이 어디서 네, 들어오냐? 알고 보면 빛이 돈입니다. 그게 남향이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풍수를 제가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우리 지하방 살기 싫고 높은 데 그렇죠. 살고 싶고 볕 잘 드는 데가 네, 좋죠. 네, 그냥 그게 풍수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천일염 같은 거를 이제 햇빛에 말려서 천일염을 되게 결정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두운 데라던가 어두운 데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일염하고 그리고 거울을 이용해서 흉운에 맞춰서나 혹은 나의 좋은 기운에 맞춰서 이 거울을 놓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오히려 달마도는 오히려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그 거울을 어디다 놔요? 소금하고? 주로 집으로 치자면? 우리 거울이 집에 가장 뚜렷하게 어느 집이든 거울이 있다. 어디에 있을까요? 화장실입니다. 예, 예. 또 있죠. 현관문. 아, 현관문 있죠. 예, 예. 나가기 전에 한번 양쪽 두 개 가장 많이 거울이죠. 예, 예. 왜냐면은 흉운의 가장 우리 집에 입출입이 많은데 예. 물이 입출입이 많고 사람이 입출하는데 이럴 때 거울을 통해서 거울은 복사하거든요. 예. 그러면 흉운을 없애고 기운을 복사하거나 예. 흉운을 되돌려주거나 그리고 더 어두운 곳일수록 빛이 나게 샤랄라하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좋은 집일수록 화장실이 정말 삐까뻔쩍하고 막 대리석에 막 금칠돼 있고 이런 게 실제로 알고 보면 풍수입니다. 어두운 곳은 밝게. 왜냐면 풍수의 핵심은 어디에 위치해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기술이지만 실제로는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가. 빛이 얼마나 방이나 집을 고루고루 조망하는가. 이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온 게 판상형이죠. 옛날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판상형이에요. 네. 그래서 남향 집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타워형이니까 네. 이쪽 반대되는 집도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서는 볕이 안 들어와요. 네. 조명으로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이나 좋은 상황일수록 네. 위치를 높이고 네. 그리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가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뷰 따지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저도 좀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한강이 보이거나 네.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네. 이제 산이 좋더라고. 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탁 보이는데.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떤 사주냐에 따라서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주에 맞게 저는 손님을 보는 업종이고 사람을 많이 보는 업종이라서 물이 보이는 뷰 구조를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어디 있냐면 물이 들어온 쪽,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들어온 뷰를 볼 때랑 이쪽 방향으로 들어온 뷰를 볼 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의 사주에 맞게 사주를 보고 풍수 세팅을 합니다. 원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사주를 보고 풍수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주에 만약에 지금 산 기운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개포일 가서 대모산 모시고 사세요. 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내년부터 운이 터지는 상황에서 귀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강뷰가 보이는 쪽에서 웬만하면 이쪽 뷰가 보이는 쪽으로 사십시오. 이런 쪽을 좀 권장을 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럼 가장 좋은 게 또 어디 있냐?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으실 텐데, 삼성동 아이파크는요, 한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풍수터가 삼성동 아이파크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전에 살던 그 이촌동에 있는 네. 집도요. 네. 이렇게 한강이 보이고 네. 뒤에 남산이 쫙 보이고 네. 공원 보이고 이랬어요. 네. 그런 집에 있으면 이제 나올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집이 좀 추워가지고 좀 나왔죠. 이런 걸 쭉 종합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네. 풍수 팁 같은 걸 좀 주시면 뭐가 있겠어요? 원래는 풍수의 핵심은 습기와 빛이거든요. 습기와 쓰레기, 습기와 냄새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최고의 풍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우리 세탁실 혹은 뭐 화장실 이런 데가 습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해놓는 것, 그리고 빛을 보기 위해서 빛에 맞는 구조들로 어두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역술가 남택수 대표 모시고 신년에 운이 좋아지는 방법, 더불어서 부자가 되는 운의 비밀, 또 현대판 풍수까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